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쉬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6% 정도 상승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의 첫날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났고 10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0월과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실지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말까지 좋은 수익 낼 수 있을지 고수들과 함께 상의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언제나 저에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지금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내가 가진 종목 추석 이후에 이젠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제 추석 이후 지났으니까 사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샵 3772번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하시면 여기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 노하우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노란통 메신저에 초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와서도 늘 즐거움을 주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또 시작이 되는 한 주입니다.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 이번 주에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두 분이 또 진행해 주시는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시간을 좀 바꾸셨네요? 원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금요일 4시에 할 겁니다. 처음에 목요일 이제 4시.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읽고 계셨군요. 제가 작은 즐거움을 드렸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좋네요.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금요일 날 4시에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요일 날 8시 했더니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좀 시간을 좀 원래 있던 이제 금요일 4시로 바꿨는데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쉬는 날이니까 목요일 4시로 네. 하루 하기로 하고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1시간, 2시간 준비해가지고 3시간씩 풀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땡겨서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4시로 할 거고 이번 주는 금요일 쉬는 관계로 목요일 4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할 때 뭐 하루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꾸준히 지금 같은 때 좀 장이 좀 어려울 때 공부를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비법들 공개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배워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린이를 위한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이제 금요일 4시 할 건데 이번 주는 주말이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저희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진행할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연회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을 검색하셔서 거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함께 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 궁금하신 점 직접 소통하면서 댓글로 작성을 하시면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오늘 또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김상현 전문가와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왔지만 이게 뭐 그저 연휴 사이에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반응하지 않네요.
네,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나온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상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막상 다시 까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겠더라. 이제 시장이 현재 이런 반응입니다. 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다들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대통령 자리가 이제 격리도 비워지니까 이제 권한 대행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맡아서 하는데 이제 이 펜스 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면은 펜스 부통령도 확진이겠다. 그러면은 제3 권력자가 누구냐? 이제 여기서 갔을 때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까지 가기 때문에 그 펠로시 의장은 이제 민주당이라서 이제 지금 공화당 정부인데 민주당의 의장이 이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은 뭔가 큰 변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그때 다우 지수가 한 400포인트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0포인트가 빠졌을 때는 이것 때문인지는 몰랐죠. 근데 그 뒤에 다시 400포인트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은 펜스 부통령은 음성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 회복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는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 권한대행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선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 대선 일정,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선거 제대로 치르는 거냐 안 치르는 거냐 했을 때 뭐 미국의 법으로 따지면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하원을 아무래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별일 없으면은 대선 일정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건데 문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랑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죠. 이제 TV 토론회를 마스크 없이 진행을 한 것 때문에 조 바이든도 확진된 거 아니냐. 근데 마찬가지로 음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대선 일정도 아마 크게 변경 없이 그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무사히 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했습니다. 트윗 날려가지고 공화당 여러분 우리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려주는 바람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막 시나리오가 막 써졌었지만은 이게 다 잠재워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올라오면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10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대 이 뉴스가 생각보다 크게 좀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걸린 건 걸린 거고 그 뒤에 상황이 변화가 없으면은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모든 전제사항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일단 증시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옵션 만기랑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입니다. 항상 옵션 만기일 주간에는 이 외국인 수급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주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난 주까지는 기관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다음 주는 다시 기관 수급 체제로 돌아올 겁니다. 실적 시즌도 돌아오게 되고 이번 주 삼성전자도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뒤로 뭐 아이폰 뉴스도 계속 우리나라에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아이폰은 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끔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장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한 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매매를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코스피를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기관이 뭐 4거래 연속 들어와 주는 건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부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10월, 11월부터 해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겁니다.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특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장이 민감해져 있고 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측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어려움을 분명 겪을 텐데 네. 오히려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낙폭이 출렁거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왔을 때 기가 막히게 반대로 매매를 해왔던 걸 스스로 느끼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연휴 때 트럼프 대통령 확진 얘기가 나오니까 사방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시장은 닫혔다. 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없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걱정해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심리적으로 밀리고 말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든 구석이 되면 조금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오히려 자칫 예를 들면은 뭐 조금 이제 조금만 빠져도 뭐 던지거나 혹은 손절해야 될 때 손절 못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고 여러분 현금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빠질 때 심리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느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오늘 당장 뭐 정리하실 건 아니고 조금 반등이 나오고 코스피가 2,400인근까지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차라리 현금 비중을 요즘 같은 장에는 남은 이제 뭐 10월, 11월 이 정도에는 겨울에는 조금 이제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공부도 하셔야죠. 저희 이제 강연에도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 현금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400인근부터는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현금을 오히려 조금 지금 챙겨놓자.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 살 수 있는 기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많이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추석 연휴 동안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연휴 막상 끝나고 나니까 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잘 올라가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 보유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노란통 메신저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카테고리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에 입장을 하셔서 필요한 것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건 질문도 해주시면서 함께 주식 투자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란톡 메신저에 초대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풀어보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자, 고수의 픽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TV 검색을 하셔서 저희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가실 수 있는데 자, 클릭해보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그날 아침 개장하기 전에 8시 50분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오늘은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 시장에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알겠다
내가 옛날에 투자했던 종목이네, 수익 봤던 종목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연도 좋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를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5분 선정해서 고수의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픽 오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7번이었습니다. 7번 해땡땡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5글자 이상의 긴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힌트를 먼저 주실까요? 일단 추석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긴장의 끈을 쪼아 올리기 위해서 종목 이름도 좀 긴 걸로 네.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하는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는 일만 들어도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하는 일은 맘스터치 및 붐바타 등 식품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붐바타는 제가 잘 모르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뭐 동남아 느낌도 좀 나고 그러는데 맘스터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자주 요즘 먹습니다. 맛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맘스터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고 해서 또 특히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도 잘 해주고 해가지고 자주 먹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 소형화 전략에 지금 통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대는 아무래도 배달에 이제 배달 잘 해주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이제 뭐 할아버지 치킨이나 이런데 또 이제 뭐 맥 선생님이 이런 데는 잘 배달 안 해주거든요. 배달해줘도 네.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할아버지 치킨을 배달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저희 시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뭐 거의 이게 뭐 치킨인지 뭐 이게 뭐 딱딱이 굳어가지고 매장과의 이제 질이 너무 차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배달 위주도 좀 생각을 했던 매장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오늘 뭐 검색에서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만한 종목 한때는 한 2년 전, 한 1년 반, 2년 전에는 한때 유행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해로 시작하는 무려 8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7번 해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저희 7번 해가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저게 보이셨구나. 그렇죠. 저게 보이셨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네, 어이로 써있는 요거에 대해서 썬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김사연 전문가께서 힌트 좀만 더 주실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나올 때부터 제가 맘스터치 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별게 없어요. 그렇죠. 힌트를 드릴 만한 맘스터치가. 내용이 이 맘스터치밖에 없고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지난달에 자사주 매입 계속한 거 말고는 특별한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9월달에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왔던데 이것들도 이제 왜 했나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매장을 줄이고 소형화시키고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는 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일단 주가 방어 전략으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좀 일정하게 좀 해왔던 모습들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2,000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맘스터치랑 붐바타 등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두 개가 전부고 사실 뭐 맘스터치가 거의 9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할 9푼까지도 차지할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붐바타 매장이 7개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퍼지고 있는 가게인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찾아보면은 화덕 피자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까지도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역시 오늘 가장 강력한 힌트는 맘스터치 하면 바로 주식하시던 이 종목 이름부터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오늘 가장 큰 힌트는 맘스터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해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맘스터치 많이 드시기도 하고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이 맘스터치와 연관되어 있는 이 종목 이름 오늘 조금 긴데 검색해 보시면 요 해로 시작하는 긴 종목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름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맘스터치에서 좋아하는 메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게 맛있다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두 분의 전문가께 웃음을 주실 수 있거나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좋으니까요.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차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1차 힌트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미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2차 힌트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종목 상담하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이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추석 연휴 동안 고민하셨던 것들을 여기다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고 내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첫 번째 문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지 전문가 상담해 볼 텐데요. 36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니뮤직 가지고 계신데요. 주식 시작한 지 2주 된 주생아입니다. 주식 신생아시라고 하시고 지니뮤직 평단이 너무 높아요. 물린 것 같은데 제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4,756원에 20%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생하신데 또 지니뮤직을 고르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 한 두어 달 제가 이제 알라딘 램프 이런 힌트를 드리면서 했던 그쵸, 그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수익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좀 보고 계실 테고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문제예요. 물론 저희 방송 보고 사시진 않았을 테니까 왜냐면 2주밖에 안 되진 않았거든요. 꽤 그래도 된 종목이니까 한 두어 달 됐다고 쳐도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수익을 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인데 문제는 사신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딱 하루 있던 가격대에 사셨어요. 근데 물론 앞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또 언택트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음악이든 또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굳이 우리가 고점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점에 들어가서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처음에 이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그때도 물론 코로나 한복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간 종목들 미리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다면 그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손실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매매할 때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뭐냐면은 4,756원이면 물타기도 하신 거예요. 이거 1원대로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처음에 사실 때는 거의 5,000원대 인근에 사셨을 거예요. 사셨다가 사실 때 마음은 뭐냐면은 한 3, 4%, 5%라도 짧게 먹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물리니까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될 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가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는 한 이 정도 종목이면 21선 인근 이탈하는 것까지 보셔도 되는데 한 4,000원대 가격이거든요. 4,000원까지를 손절가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을 줄 구간은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고 또 일단 손절을 못 하신다는 측면에서 5일선 인근 지금 4,475원이니까 한 4,350원 정도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2주밖에 안 되셨고 새로 오신 분인데 손절을 원칙대로 못 한다라면은 앞으로 주식하는데 정말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빠르게 손절을 하는 방법도 좀 이런 습관도 좀 기르셔야 되는 측면에서 네. 1차 손절가 4,350원 잡으시고 2차 손절가 4,000원 잡으셔가지고 이 구간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등을 줘서 만약에 5일선을 지지 주고 반등을 주면 매수가가 목표가가 되겠죠. 그렇게 목표가 손절가 세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께서 우리 주생아라고 불리는 진짜 주식 초보인 시청자분께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다이어트 곰님이 유튜브에서 지니뮤직 한 3개월 전에 고수의 관심 종목이었음이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한 3개월 전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연 전문가와 이야기해 볼 텐데요. 538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휴맥스를 5,4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손실이 커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휴맥스가 5,400원이면 이제 이 종목도 좀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막 날뛰고 있을 때 내가 좀 요즘에 핫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얌전히 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가지고 이제 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휴맥스를 사가지고 지금 잠이 못 온다, 안 온다라고 하셨는데 휴맥스는 지금 사실 얘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뭐 당장 올라갈 것도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급락할 것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휴맥스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시청자님만 괜히 혼자서 휴맥스를 바라보고서는 안전부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휴맥스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거 올라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뭐 한 5,5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 또는 4,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얘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지금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휴맥스 예전에 지금 7월 28일 날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이때 왜 급등을 했냐 좀 봤더니 대우건설한테 좀 투자를 받았던 뉴스를 바꿔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뭐 그 뒤로 더 올라가기도 했었지만은 이렇게 더 올라가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때 가격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우건설한테 뭐 투자받았대. 그래서 나는 이제 3,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어 라고 했는데 지금 4,000원까지 딱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이 종목은 그냥 아직까지 그냥 그 구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은 한 5,600원에서 8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반대로 4,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맥스에 대한 해법을 김사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할 텐데 이게 참 절묘하게 또 이어집니다. 김사연 전문가께서 대우건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우건설 문자가 왔어요. 자, 다음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 9970번님이 대우건설 3,6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 검색 자체를 너무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추매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추매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들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못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손절을 잡을 때 항상 이 자리에 깨지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까지 지지를 줬던 자리고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 깨지면은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도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상은 이제 그 자리에 지지가 되고 올라오면은 오히려 역시 올라올 때서 올라오는구나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끼를 자리에 깨지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사실 자리는 3,600원대 못 사실 자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었나 지지 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반등 가능한 구간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깨졌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한 3,25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구간에서는 10%에서만 12% 정도 뭐 손실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 하니까 끝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이까지. 원래는 여기서 끝났어야 될 종목이에요. 여기서 전에 이제 지지였던 자리 지지가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가 지지 안 되는 걸 확인을 하면은 깨고 정리를 했어야 될 자리인데 그대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라인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잘못하면은 지금 21선하고 전부 다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향 추세를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되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되는 종목이지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일단은 매물대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재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V자 반등을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해서 조금 이제 물량도 좀 소화해주고 단기 바닥을 좀 잡은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고
그동안 이제 내려왔던 기술적으로 내려왔던 이동평균선들을 다시 이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 당장은 살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불가고 가지고 계시는 물량만 한번 보유하셔가지고 자리를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지 확인을 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에 대한 해법 추가 매수는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상현 전문가와 또 상담할 텐데요. 4833번님께서 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서포트를 매수하셨다는데 가격이 22,680원입니다. 20% 비중이고 고점에 물려 있는데 이걸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한 날짜 딱 그날입니다. 예. 네, 그것도 거의 고점인데 알서포트 차트부터 그냥 바로 보실게요. 바로 보면은 일단 뭐 2020년도 초반때 3,000원, 2,000원대 하던 종목이 앞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은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나 차트 볼 줄을 몰라라고 해도 차트를 켜놓고 얘가 그냥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뭐 아니면 일직선인지 이제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서포트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어디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서 진짜 요만큼만 더 가도 나도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생각만 하는데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는 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죠? 내가 올라오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빠르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빠르죠? 아닙니다. 이게 2,000원짜리가 2만원짜리 10배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30% 되는 거 1000%가 올라왔었는데 20% 30% 빠진 건 별일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실 때 이렇게 우상향 뭐 크게 올라온 종목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지금 그러면은 지지층을 지금 뭐 반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반등이 안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선을 그어보면 무수히 많은 선이 그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선이 그어져요. 일단 첫 번째 손절가는 지났어요. 첫 번째 손절가는 16,000원대였는데 거기는 지났고 지금 그럼 그 다음 손절가가 어딘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13,000원인데 사실 13,000원에 손절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재 가격대에서 절반 정도라도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13,000원도 깨지고 한 10,000원까지 온다 싶으면은 이번에 손절했던 거 그때 다시 한번 사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서포트에 대한 해법까지 우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중간에 이제 또 고수의 픽 2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릴 텐데 해로 시작하는 긴 글자, 긴 종목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뭐 정답은 아시는데 뭔가 좀 재밌는 힌트를 좀 더 주시면 많은 재밌는 문자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항상 먹는 쪽 이야기 나오면은 먹은 얘기를 이제 후기들을 제가 많이 남겼는데 네. 그 매장 같은 경우도 맘스터치 하는 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쵸. 똑같은 프랜차이즈도 매장마다 맛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장마다 맛이 다른데 이 메이커 역시 저희 그 집 근처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세 군데를 다 먹어보고 이제 먹는 데만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이런 매장이 있을 경우에 한 번쯤 참고를 해보셔도 좋고 우리가 이제 그 맘스터치 얘기만 실컷 하고 실제로 종목 이름은 힌트를 안 드렸어요. 종목 이름이 맘스터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글자하고 두 글자 그리고 세 글자 나눠가지고 8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그 아까 잠깐 이 회사 사이트를 갔는데 네. 그 연역에 보니까 이 회사의 세 글자가 나와 있지는 않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해피하고 점 찍어놓고 투마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로 분명히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나온 건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해서 이제 해피 투마로라고 써놨고 그다음에 가운데 두 글자는 이제 누가 봐도 요식업 하는 회사다.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글자는 누가 봐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라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세 글자, 8글자의 종목을 메꿔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 맘스터치만 특히 이제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유중도 한번 나왔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랬던 스토리들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강하게 반등해서, 그때 이제 털렸던 분들이 또 이제 고생하시고 이제 배 아파했던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 주식했던 스토리와 함께, 어느 지점이 맛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지점이 맛있더라. 라는 것도, 인증해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가까운 데면은, 또 이제, 가시게요? 그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지방에 돼지국밥을 먹으러 부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대하도 먹을 때도 항상, 저는 이제 대명항까지 가서 먹기 때문에, 산지에서 먹습니다. 치킨도 산지가 있죠. 맛집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프랜차이즈도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다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힌트를 좀 주셨는데 진짜 그게 맞나 봐요.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약간 그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 회사 이름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절묘하게 섞어서 행복한 내일을 영어로 이렇게 압축하면 앞에 세 글자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맘스터치의 가장 맛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런 것도 우리 집 주변에 이게 맛있다. 어느 동네가 맛있다. 이런 것도 좋고 또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5분 선정해서 고수의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0093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언제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딱 질문 주신 그대로만 보면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안 좋다.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 들어가서 목표로 얼마 정도를 보고 있고 내가 그리고 여기서 이 카카오 게임즈한테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다 인지를 하고 나서 또 내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사모아서 중장기로 가져갈 거다 아니면은 난 여기서 단기로 한번 수익을 좀 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막론하고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지금 저한테 최저점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랑 같은 질문이셔가지고 저는 주식의 최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최저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 현재 뭐 반등은 가능한 국면입니다. 그 매수는 분명히 매수를 충분히 좀 할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전제가 따라보죠. 그러니까 지난 뭐 화요일 날 9월 29일 날 시가 한번 많이 급등을 좀 했었는데 그때 시가가 5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2,000원을 이탈하면은 후다닥 자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이라면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요. 아까처럼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모아가겠다 이런 관점에서 안 된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수 여부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용자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이번에는 66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고려제약을 매수하셨답니다. 11,00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좀 높으시고, 최근에 이제 어린이 괴질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좀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박스권에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돌려주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 가격대는 사실 11,000원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해서 박스권 하단 인근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통상은 이 정도 종목이면은 한 1,500원 정도면은 하단을 잡아줬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것보다 약간 높지만 원래는 통상도 하단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싸게 살 수 있는 점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한번 깨졌던 자리가 나왔지만 역시 빠르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당장 던져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비중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일단은 크게 뭐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은 빠르게 11,500원에서 12,000원대 인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만큼만 올라와도 비중은 조금 줄여 가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물론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실적도 좋고 이제 소위 말해 실체가 제대로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면은
쭉 놓고 보시면 전에 이제 한번 뚫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계속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샀던 매물이 한 번은 이제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또 시장이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또 좀 가벼운 종목에서 40% 비중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현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는 조금씩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려제약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지 전문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와 확인해 볼 텐데요. 915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이데일리 TV 잘 보고 있어요라고 인사 주셨고 꼭 진단받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현대 그린푸드를 평균 단가가 7,940원에 5%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이게 3월 코로나 폭락 전에 주가만큼 회복을 못했길래 일단 조금 사봤는데 더 사도 될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앵커님 잘생기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9153님이 보내주신 문자 굳이 제가 말을 해봤습니다. 그린푸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현대그린푸드는 일단 잘하셨어요. 뭐 계속 종목을 봐오고 코로나 때부터 회복 못하고 지금 정도면 좀 저가인 것 같으니 좀 해봐야겠다라는 여태까지 흐름을 계속 좀 지켜봐왔던 건데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저가 같아서 조금 사봤는데 저가가 아니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저가 같아서 사봤는데 저가가 맞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히려 더 비중을 들어가게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아니네 그럼 여긴가 하고 밑에 또 사고 여기도 아니었네 하고 밑에 또 사고 이게 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같아서 조금 매수하신 거고 현재 뭐 그러면 매수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뭐 저가를 이탈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보신 가격대가 7,000원에서 7,900원, 8,000원 이 사이가 여기를 보셨을 거예요. 저 화면상에 제 어깨 옆에 나오는 그 정도 가격을 지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가격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어 7,000원이죠. 거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9153번 시청자님 생각이 거의 맞다라고 보시고 지켜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그린푸드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상담은 오늘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아까 저희가 드렸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해로 시작하는 8글자짜리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오늘 정답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뭐 아실만하죠. 맘스터치 관련해서 또 이제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관련주를 찾는 그쵸. 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맛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오늘 매수가 2,640원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한 이후에 좀 올라왔어요. 지수도 좀 올라왔기도 했고 한 측면이 조금 올라왔는데 크게 뭐 문제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2,675원이니까 매수가 2,640원에서 큰 차이는 안 나고 목표가 2,950원, 손절가 2,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현 구간에서 일단은 장기 입방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이탈 여부 확인하시고 상단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7번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를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먼저 835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 맞추셨고 고수님들 추석 연휴 푹 쉼하셨는지요. 긴 연휴도 좋았지만 고수님들 톡톡 알찬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을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밤에 하는 이제 방송을 저희가 야간에 강연의 방송을 주식 톡톡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를 톡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하니까 많이들 와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 강연회 하니까 톡톡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701번님께서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가워요. 해마러 푸드 서비스입니다. 라고 바로 보내주셨고 또 밑에 2410번님. 자, 해마러 푸드 서비스 처음에 아까 저희 말씀드렸구나. 어이로 검색을 해서 없어서 당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찾으셔서 정답 보내주셨고 세 분 송편 드셨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드셨어요? 추석에 송편 먹는 날이군요. 뭘 못 먹었습니다. 뭐 드셨나요? 김사현 전문님. 저도 송편 먹는다는 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한번 보고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몇 개 집어 먹었습니다. 뭐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누가 사오셨더라고요. 사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238번님. 7238번님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정답 맞춰주셨고 맘스터치는 K준 감자가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K준 감자 때문에 맘스터치 이용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K준 감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세트 메뉴 같이 있고 이제 감자 옛날에 이제 그 파파이스 느낌의 좀 감자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뭐 먹습니다. 그쵸. 예. 뭐 물론 먹을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먹죠. 살찔까봐. 그래도 먹죠. 그럼요.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자 더 확인을 해보면 6217번님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야기 해주셨고 물린 종목이 많아서 기운이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왔는데 여전히 물린 종목이 많으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좀 반등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좀 그리고 이제 2,400 인근까지 좀 올라오면은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말씀이 아니고 좀 올라오면은 차근차근.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10월장, 11월장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돌파하기 어려운 장들일 거니까 지금 조금 쓴맛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리해가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린 종목이나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5분 선정해서 고수익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혹시 전화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와도 꼭 받으셔서 고수익 일주일 이용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 저희가 몸이 덜 풀리기도 했는데 내일은 또 저희가 더 재밌게 기운을 내서 시장 상황을 완전 반영해서 또 재밌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